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건축물 외벽 마감재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원래 어떻게 보면 건축사나 이 디자이너나 인테리어 건설회사에서 해야 된 것인데, 저희 그 평택 지제역 부동산, 특히 방송국에서 다루는 이유는 좀 건물이 좀 지제역에 좀 그 판교 운중동식으로 좀 아름답고 다양한 건물이 좀 외관이 좀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에다 뭐 강남에 못지않게, 판교에 못지않게 새로운 외벽에 대해서 구현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우리 평택 지제역 부동산이나 지제역 근처 모산 영신증거 오시면은 좀 새로운 스타일의 외벽 마감재를 많이 시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 저희가 PM 받아서 디자인 받아서 하는 게 그 롬블리 타일로 외벽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스타코나 스토어를 융합해서 그래서 외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벽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건물이 지나가더라도 이 외형이 좀 아름답고 이뻐야지 좀 뭔가 좀 이 관심도 갖고 트렌드도 갖고 이제 건물도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뭐 길거리 가다 보면은 여성이나 남성분이 좀 옷이 좀 특이하거나 좀 헤어스타일이 좀 특이하고 이런 분들한테 관심이 가듯이 이 건물도 외형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외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전문가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서 외벽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벽도 지금 서울 쪽에서 트렌드한 건데 이 스타코 플래시로 마감한 현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구현을 저희가 좀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목차는 이제 전문적이자 외단열, 내단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건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다음에 외형을 한 스타코 계열과 타일 계열, 그다음에 벽돌, 석재 계열, 그다음에 노출 콘크리트 계열 이렇게를 한번 살펴보고 지제역에 구현한 자재들입니다. 이 외형 자재. 그래서 와서 보시면 참조가 됐고, 결론 저희가 한번 그 외형을 좀 공부하고 저희가 살펴본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단열, 내단열은 뭐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을 삼가할게요. 외단열은 이제 끝에서 외벽에서 이제 단열을 하는 거고, 내단열은 그 안에서 단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단열이 장점, 뭐 단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건축적인 개념이니까 저희가 블로그에 여기 상대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특징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사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단열이 대출이 많이 나와요, 외단열이. 그러니까 융자를 많이 받는 분은 외단열을 해야지 융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건축가는 건축적인 측면을 보지만 저희 이제 디벨로퍼나 이 PM이나 CM 회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융자를 많이 받게 해주고, 임대를 많이 나오게 해주고, 나중에 팔았을 때 높은 금액에 팔고,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빨리 임대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내단열은 뭐 이런 장단점이 있고, 마감재가 이제 외단열 마감재가 있고 내단열 마감재가 있는데, 외단열 마감재는 이제 스타코 계열과 타일, 조적, 석재 이런 거의 대부분 가능해요. 거의 외단열로 마감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내단열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 요거가 이제 공사비가 비싼데 강남 쪽이나 이런 좀, 저는 노출 콘크리트를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번 노출 콘크리트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외단열 중에서 스타코 계열. 이제 스타코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드라이비트로 했다가 막 좀 안 좋아서 스타코로 갔다가 스타코 플렉스로 갔다가 모노쿠시로 갔다가 스토로 가요. 이제 스토로 많이 짓는데 저희가 스타코 플렉시를 구현을 했어요. 저기 그 지제역에 모산 영신지구에 총 2개를 구현했고 하나는 이제 절반씩 구현했는데, 구현한 현장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유형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건물이 좀 아름답고 컬러가 이제 조감이 되니까 좀 그 이쁜 구조가 나오는 거죠, 스타코 계열이. 그래서 요것이 저희가 구현한 현장이에요. 왼쪽이 이제 파크빌리지 백이동, 그러니까 모산 영신지구 4블럭 3노트에 있는 이 파크빌리지 백이동. 요게 이제 스타코 플래시로 저희가 구현한 현장이고, 우측은
모산 영신지구 25-8에 이제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석재 마감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홍익대에서 공부할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게 도전하기고 또 실패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좀 아쉬움은 있죠. 하지만 이런 새로운 도전이 저는 지제역 쪽이랑 모산 영신지구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건축사나 아니면 본인이 판교나 강남이나 이런 데 이렇게 저기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새로운 트렌드의 외벽 마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벽 마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한 석재 마감보다 라임스톤이 많이 쓰죠. 이런 마감보다 저는 이제 좀 스타코 계열이 좀 도전하고 싶은 분야죠. 그 다음에 타일 계열이에요, 타일. 근데 타일 마감도 요즘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타일도 뭐, 자기지 타일이 있고, 벽돌 타일이 있고, 세라믹 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질 타일은 이제, 포세리 타일이나 폴리싱 타일로 외벽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벽돌 타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조조 벽돌을 많이 하는데, 벽돌 타일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이 벽돌 타일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세라믹 타일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세라믹 타일을 한번 도전해서 구현을 했어요. 상가 쪽에. 그래서 세라믹 타일 마감한 현장을 저희가 좀 안내해 드릴게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포세리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했죠. 좀 특이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랑 한번 연합을 해서 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번 이 외벽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이제 벽돌 타일입니다. 벽돌 타일. 벽돌 타일은 좀 애매한데 컬러 배열이 좀 다양하고 이렇게 투톤으로 한 거죠, 이게. 그래서 벽돌 타일로 하면은 좀 괜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라믹 타일이에요. 이 세라믹 타일은 왼쪽은 주택이고, 오른쪽은 상가인데 저희가 한번 구현을 했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도로 통닭 건물, 그 다음에 뭐 읍천리 건물, 가마루 강정 건물, 저희 사무실에 위치한 평택 지제부동산, 이 건물이 세라믹 타일로 마감한 현장입니다. 20T를 썼어요. 20T. 좀 이렇게 20T를 썼는데 그래도 호평이 좋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하얗고 밝아진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은 좀 밝으면 좋다. 왜냐면 좀뭐 블랙도 나쁜 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이트로 해서 도시가 좀 생동감 있고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타일로 구현한 현장이 있으니까 혹시 토지 가지고 계신 분은 저희 사무실 오시면 직접 보시고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벽돌입니다. 벽돌. 근데 벽돌은 예전에는 좀 조적으로 하는데 많이 쌌어요. 근데 이게 좀, 노임이 좀 비싸서 좀 비싸졌어요, 많이. 근데 쌓는 것을, 이제 뭐, 쌓는 기술을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개로 쌓지 말고 좀 연합해서 쌓고 하나의 구멍을 내고 하면 건물이 이뻐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적도 한번 구현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현장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쌓기가 이제 뭐 길이 쌓기가 있고, 마구리 쌓기가 있고, 엽새우 쌓기가 있고, 뭐 그렇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벽돌로 이제 한 걸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보면 이제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쌓는 방식의 그 차이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제가 파크빌리지 101동인데, 여기를 조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좀 밝은 색으로. 그런데 컬러를 이제 좀 블랙 컬러를 섞어서 이렇게 좀 넣고 좀 가운데 이제 구멍을 내서 마감을 했는데 호평이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다른 서울에 있는 좋은 사례인데 그냥 하지 말고 가운데 비워두는 거죠, 공간을. 그러면은 좀 디자인적으로 이쁘다. 그래서 혹시 조족을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좋다는 생각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석재 마감을 많이 하죠. 거의 석재 마감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거의 보면은 한 50% 이상은 석재 마감인데, 근데 석재도 단순히 이제 그 뭐 화강석이든 뭐 요즘에 라임스톤을 많이 쓰죠. 라임스톤 많이 쓰고 인조대리석도 이제 많이 쓰는데, 제가 추구하는 건 좀 밝은 색, 좀 흰색으로 해서 좀 이렇게 도시를 좀
많이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을 그냥 단순하게 딱딱 싸지 말고 큰 돌, 적은 돌 섞어서 한 번은 가로, 한 번은 세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이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라인스톤을 많이 해요. 요즘에 마감재를 보면 거의 70% 가까이 거의 라인스톤으로 마감하거든요. 라인스톤도 컬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쌌는데 똑같은 방식을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쌓는 방식을 이제 돌을 좀 다양하게 해서 쌓기를 원하고, 좀 노임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요즘에 이제 인조 대리석을 좀 저는 선호하는데, 좀 인조 대리석도 색깔이 좀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조 대리석을 좀 살펴본 거고, 이 사례를 보면 왼쪽에 이제 대리석이고 오른쪽이 이제 라인스톤으로 마감한 거죠. 그러니까 라인스톤도 완 컬러로 하지 말고 투 컬러로 하는 게 좋아요. 좀 밑에는 좀 진한 색깔, 위에는 흰색. 그리고 또 옷을 입을 때 블랙, 화이트 많이 입잖아요. 바지는 검은색, 위에는 흰색, 그리고 밑에는 흰색으로 하고 위에는 컬러를 이제 뭐 있는 걸 조절하고, 이런 게 기본 의상 스타일인데, 저도 옷을 입을 때 그 컬러 배열을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컬러에 대해서, 그리고 옷도 이제 뭐 단색보다도 좀 이렇게 좀 기능적인 거, 큰 돌, 적은 돌, 가로 쌓기, 세로 쌓기, 중간에 구멍을 베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코스트도 낮고 밸류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의 핵심은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이는 거거든요. 구멍을 내면 코스트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돌을 안 쌓고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대신 밸류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이노베이션, 좀 혁신화가 되는 게, 그런 게 디자인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 노출 콘크리트. 이제 노출 콘크리트가 참 저는 좀 이렇게 뭔가 빈티지 느낌도 나고, 좀 이렇게 뭐 그 스튜디오 분위기도 나고, 그래서 저는 노출 콘크리트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 이제 노출 콘크리트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도 도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석재로 해서 이제 마감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자, 결론. 자, 저는 결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외벽이 이뻐야 임대도 잘 나가고 매각이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벽을 단순히 석재를 좀 지향해서 좀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바라고, 중요한 건 벤치 마케팅이에요. 외국도 갔을 때 외벽을 많이 봐서 사진을 찍고, 또 강남이나 뭐 한남동, 이태원 갔을 때 사진 찍고, 판교에 좀 외벽을 특이한 걸 많이 해놨거든요. 그걸 사진 찍고 해서 한번 이쁜 것을 좀 구현하기를 바라고, 좀 그 건설회사나 아니면 설계 쪽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또 한번 지적이 있는 분은 저희 사무실 가까이 있으니까, 저가 이제 외벽을 특이하게 한 게 많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이자. 비용을 낮추고 질을 높이자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가서 외부를 비교하자. 아까 뭐 이태원, 뭐 판교, 취재 신도시도 제가 많이 구현을 해놨으니까 와서 보기를 바라고, 네 번째로는 최종 소비자가 건축주가 아니란 얘기죠. 건설회사도 아니에요. 누구냐? 이걸 최종적으로 임대 들어가 사는 사람이고,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초기 설계부터 외벽에 대한 디자인을 검토를 해서 한번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문가와 상담하자. 설계는 설계, 시공은 시공, 약은 약사, 병은 의사. 그 대신 이 부동산 쪽은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이 좋다는 얘기죠. 설계에 한정돼서는 안 되고, 시공에 한정돼서는 안 되고, 전체를 팔 수 있는, 그죠? 아까 최종 매입자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걸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런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자. 그래서 한번 제가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걸 끝내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과 어울려야 된다. 주변이 노란색인데 나 혼자 빨간색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설계도 서울에는 내려오진 않아요. 주변 사진 찍어 보내주고 그러는데, 저 설계를 서울 쪽에 많이 의뢰하거든요. 뭐 압구정이나 청담동 이런 쪽에다. 주변과 조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외벽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이 좋았다 그러면은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